네, 이번 코너는 못 받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코너, 지난주에도 많은 상담 의뢰가 들어왔던 금덩이 찾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보험 전문가 정산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동이 있는 행복한 부자 정상채입니다. 네, 앞으로 또 보험 상담 계속해서 해주실 텐데요.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든든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 지난 방송을 보고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셨었는데요. 이 보험이 좀 어렵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쉬운 것 같은데요. 이 보험금 받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느 누가 챙겨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방송만 잘 챙겨보신다면 숨어있는 보험금이 아닌 내 앞에 금덩이, 보험금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은요, 이 꼭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연에 앞서서 이 보험을 잘 모르면 이 보험금 받기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못 받은 보험금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얼마 전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현재 저축성 보험만 해도 가입자들이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만기가 되면 좀 찾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7천억 원씩이나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좀 발생하는 건가요? 네, 만기가 되면 당연히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이 바로 저축성 보험인데요. 가입자가 청구하면 일주일 이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7,390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건수만 해도 16만 2천 건이 됩니다. 조금 황당한 건 미지급 이후로는 대부분 보험사 상품들이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10년에서 20년인데 주소지 관리가 부실할 경우 보험사가 보낸 안내문이 가입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안내문을 받지 못해서 환급금이 있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도 없고 또 신청하지 않으니까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군요. 네. 이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보험사들이 가입 권유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환급금 지급이 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하네요. 네. 보험사들이 통상 만기 한 달 전에 보내는 안내문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가입자가 연락이 없으면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소극적인 일처리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 몫이 돼버린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보니까요, 이 보험회사의 가입자는 어쨌든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더욱더 이 전문가님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더욱더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당연히 찾아야 할 저축성 보험도 이 정도인데 내가 알지 못하고 청구하지 않으면은 절대 받을 수 없는 보장성 보험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욱더 이런 현실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저 또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그럼 지난주 방송을 보고 이 상담 신청을 해준 사례들을 통해서 못 받은 보험금들이 있는지, 금덩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상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노경모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 횟집에서 회식을 하고 그날 저녁 급성장염에 걸려서 응급실을 방문해 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함께 음식을 드신 분들은 괜찮은데 저만 급성장염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눈치도 보이는데 병원비 부담까지 되고 있어 고민이 참 많습니다. 치료 후 해당 음식점에 찾아가서 사고 사실을 이야기하니 음식점 주인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 음식물을 드시고 급성장염에 걸려셔서 보상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 날씨가 추워져도 음식물 사고는 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럴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런 경우는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데요. 얼마 전 제 지인도 이런 일을 당해서 상담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드시고 설사, 구토를 동반한 급성장염, 식중독에 걸리셨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군요. 제가 아는 분도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고 이 급성 장염에 걸리셔서 고생을 좀 하셨는데 이 본인이 또 치료비를 다 지불을 하셨거든요. 이 음식점에 좀 청구할 생각도 못 하시더라고요.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를 받으시고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그리고 가해 행위, 손해사실의 인과관계만 입증이 된다면 피해 당사자는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상담 사례처럼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 음식점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면 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음식물 사고와 관련한 배상 기준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조금 어렵지만 법률 이야기 하나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음식물 배상 책임 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제4조를 보시면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사용,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횟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급성 장염에 걸리셨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식당 또한 고의나 과실 여부는 식품위생법 관련 기준, 법률 규정으로 인해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번 사례처럼 좀 함께 음식을 먹다가요, 혼자만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음식점에 자기는 좀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경우라면 참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세균에 노출되었더라도 어떤 사람은 증상이 약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증상이 중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드셨던 분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식점에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혼자만 증상이 있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전문가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또 음식점에서 이런 사고를 미리 대비를 해서 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험으로 분쟁을 해결하시나요? 네, 음식점에서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피해 당사자는 해당 음식점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그리고 음식점에서 보험 접수를 통해 요청하시면 보상 처리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사고 사실 및 입증 자료를 확인하고 보상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네요. 그렇다면 이 보험 접수 후에요, 이 진행이 될 때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지에 대한 이런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 음식물을 드시고 그 음식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다면 합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보상 범위에는 우선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셨을 텐데 발생한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산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상태가 중하여서 장기 입원을 하셨을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손해, 즉 휴업 손해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간병인을 또 사용하셨다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네, 보상의 범위가 생각보다 꽤 넓은 것 같은데요. 이 음식점 입장에서도 이런 보험이 있으시다면 한결 마음이 조금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사고를 보험으로 진행을 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또 있을까요? 네, 이런 사고를 당하셨을 때 알고 있고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사고는 피해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MC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피해 입증 자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영수증이 꼭 첨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중요한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해당 음식점에서 음식을 드신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음식점에 그 결제하신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몸이 아프셨으면 병원을 다녀오셨을 텐데 그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진단서, 초진 기록지 등은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입증 자료를 잘 준비를 하셔서요, 상호 간의 분쟁을 좀 최소화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또 다른 사항이 있을까요? 네. MC님 혹시 이런 피해를 당해서 보험 처리를 하고 계신데 음식점 주인이 내 돈이 일부가 나가니 당신도 일부를 부담해라
라고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피해를 봤는데 역으로 보상금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하면 조금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경우가 좀 흔히 발생하나요? 흔하진 않지만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간혹 일부 음식점에서는 피해 당사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시면은 음식점과 보험회사 간에 계약 내용이 있는데 일부 음식점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사고 당사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고요. 사고 당사자는 음식점 말에 동의하실 필요가 없으며 그 부분은 음식점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사항까지 잘 들었는데요. 전문가님, 근데 이와 비슷한 사고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좀 식당에 갔다가 공깃밥을 먹는데 그 공깃밥에서 돌이 나와가지고 네, 치아가 깨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치아가 다치셨다니 매우 안타깝네요. 네. 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네, 치아가 다치는 사고라면요, 음식 드실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인과관계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네. 음식을 드실 때 이물질로 인한 치아 손상은 발생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즉시 우리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그 이물질을 직접 보여주거나 사진 촬영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런데 이 치아가 손상이 되면요, 이 평생 건강한 치아 상태를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식중독과 보상범위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인 보상 범위는 동일하고요. 단 한 가지 차이로는 치아의 경우에는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치아 상태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치아의 손상은 본인의 치아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건강한 영구치의 경우에는 현재 발생된 치료비와 그리고 향후에 발생된 치료비까지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점에 이렇게 모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음식점에 보험이 가입되지 않다면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음식점에서 이런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고 하면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지만 만약 보험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사고 진행이 조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음식점과 직접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협의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다행이겠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손해소송이라는 것이 피해자가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전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음식점과 잘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피해 입증이 가능하시다면요,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건강한 것이 좋겠지만요,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신다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덕분에 정말 좋은 정보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금성입니다. 가족과 함께 서울 근교로 캠핑장을 갔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들이 돌 던지는 장난을 치다가 이 건너편에 있던 고가의 외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돌을 던져 파손시키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여러 부분이 파손되고 수리비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정말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되는지요? 네, 전문가님, 이 어린이가 실수로 외제 차량을 파손시켰다고 했는데요. 외제 차량은 수리비가 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부모님이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 입장이라도 좀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보험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MC님 혹시 그 몇 개월 전에도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재밌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족이 박물관 관람을 하다가 자녀가 코끼리 상하화석을 건드려서 파손한 사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 몇 개월 전에 좀 방송 보도가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네네. 이 CCTV 화면까지 촬영이 돼서 뉴스로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이 외제차 파손 사건과 마찬가지로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만약 이 부모의 입장이라도 정말 가슴 졸이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MC님, 만약에 내 자녀가 박물관에서 가치를 환산할 수도 없는 귀중한 물건을 파손시켜서 보상을 해야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머릿속이 까마득해지겠 네, 하얘질 것 같아요. 네, 머릿속이 아마 까마득해지실 거라 네.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럴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에 아주 작은 투자만 하셨다면 가슴 졸일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네, 작은 투자만 하면 원만히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전 회차에서도 방송을 한번 했었을 텐데요.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입한 상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 달에 약 500원 전후에 보험료만 투자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했을 때 1억 원까지 보상이 되는 아주 좋은 보험입니다. 네, 한 달에 약 500원 전후라면 굉장히 좋은 보험일 것 같은데요. 이 전회차의 방송에서도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법률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죄송한데요. 자, 민법 제750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상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이전에 손해가 없었던 것 같이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법률 용어를 또 쓰시니까 제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좀 더 쉽게 상담 내용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 상담 내용과 같이 자녀의 실수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즉 캠핑장에서 실수로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켰다면 혹시 MC님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어떤 처리를 가장 먼저 해주셨을 건가요? 네, 제 자녀가 만약에 이런 실수를 했다면 먼저 차주분께 좀 사과를 드리고 이 수리비를 물어주는 게 먼저가 맞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우리 아이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그 파손된 차량을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이 발생하죠. 이것이 바로 배상 책임입니다. 네,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는 가입하신 상품 중 손해보험 또는 화재보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입된 특약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증권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보험 가입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제가 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혹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하면 이 가족 중에 한 분만 가입을 하셔도 가족 전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 말씀한 내용도 맞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험 약관을 보며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피보험자의 범위라고 하는데요. 약관에 보시는 대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자녀,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고 증권에 기재된 주민등록상에 함께 거주 중인 동거 친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족의 범위 또한 굉장히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특약으로 많은 가족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라도 내가 배상보험 책임이 없더라도 가족 중에 이 특약을 가입하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위 상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같은 사고에서는 보험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번 사례에서는 고의가 아닌 일상생활 중에 실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하시고 사고 사실과 피해 입증 자료만 확인이 된다면 문제없이 보험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사고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하시고 보험 접수만 해주시면 보험사 직원이 서류 또는 현장 심사를 통해 처리가 아주 간단히 됩니다.
네, 이 또한 생각보다 좀 간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차량의 파손에 대해 원상복구시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접수가 되면 보상 담당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부분이 보상이 되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상 범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차량의 직접적인 손해와 간접적인 손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직접적인 피해는 차량이 파손되어 발생한 수리비가 되겠고요. 이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되는 것은 이 차량을 수리함으로써 차량을 이용하지 못할 때 내가 다른 차를 이용했을 때 렌트비,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교통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수리 기간 동안에도 교통비가 지급이 된다는 그런 보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비슷한 사고로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최근 지인들이 자전거 붐이 일었는지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좁은 골목길에서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심을 또 잘못 잡아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이 주차된 차를 파손시키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 친구가 10만 원가량을 주고서는 이 합의를 좀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고도 이 해당 보험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MC님 혹시 만약에 본인이 이런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요, 저는 일단 차주분께 먼저 연락을 드리고요. 그 뒤에 두 분 같이 해결을 보지 않을까요? 네. 저도 바로 차주분께 연락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께 혹시 선처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보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의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에는 파손된 부위를 확보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차 공간이 정상 공간인지 비정상 공간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가입된 보험을 확인하여서 보험 접수만 한다면 보험회사 직원이 이 사고 사실을 서류 심사 또는 현장 심사를 통해서 피해자와 원만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정말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이 어떻게 들면 좋을까요? 네. 먼저 가입하신 손해보험사 증권에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없으시다고 한다면 단돈 500원 전후에 보험료로 해당 담보를 추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험사별로 추가되지 않는다면 손해보험 또는 화재보험 가입 시 꼭 해당 특약을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중 1명 혹은 2명 정도 특약에 가입하셨다면 추가로 가입하셔서 보험료를 더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금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불필요한 보험료를 아끼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의 질문을 통해서요. 이렇게 가까이는 있지만 또 멀리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짚어주시는 걸 보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놓치고 있는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전문가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보험을 혜택을 잘 받으려면요. 어떤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확인을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숨어있는 보험금 잘 찾고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좋은 보험에 잘 가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자신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확인하십니다. 아주 잘 가입되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안타깝게도 반대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유 시간이 생기신다면 책장 속에 있는 보험증권을 펼쳐서 잘 가입이 되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어려우시면 주변의 보험 전문가나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언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그동안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들 많으실 텐데요. 방송을 보시거나 궁금하시거나 이 보험 관련해서 억울한 일들이 있으시면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전문가님 오늘의 한 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제 오늘의 한 수는 점검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안전불감증.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내 보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지라는 보험불감증. 하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은 절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듯이 잘 가입하셨다고 생각하는 보험도 다시 한번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꼼꼼히 따져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수 점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보험증권을 당장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멋진 활약 더 기대하겠고요. 지금까지 감동이 있는 행복한 부자 정상채 전문가와 함께한 금덩이 찾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한 수를 듣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내외경제TV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보험 신의 한 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요, 저희 친절한 전문가들이 답변 내용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고수들이 파트너가 되어 최고의 한 수가 될 보험 신의 한 수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